2023년 3월 2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2기 실전경매 제62강입니다. 오늘도 아마 지난 61강에 이어가지고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상대방하고 서로 어떤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유물품이나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이제 경매를 붙이는데,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경매로 넘기거든요. 넘기는데, 이건 제가 아마 지난 61강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만은 똑같은 사안이고, 그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더라 이랬을 경우 그 가등기는 비록 선순위일지라도 말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6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난 61강에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된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렸고, 이번 62강에서는 말이죠, 협의에 의한 말소, 나아가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마도 이제 가등기 말소 무슨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겠지요. 부동산 전부를 낙찰받으신 분이, 공유물 경매에 의한 전부 낙찰받으신 분이, 그래서 이제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된 그런 사례도 하나 있더라. 그 사례를 오늘 제가 전체 이제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조금 빨리 속도를 갖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 보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출석률이 저조하신 것 같아요. 별로 방송이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방송이 별로 재미가 없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지금 월수금에서 월수로 했다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했다가, 아니면 또 방송 안 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전 사자성어를 오랜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장난명이라고요. 이 고장난명이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손바닥이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제 혼자서 제 아무리 열심히 한마디로 방방 떠가지고 재미없는 방송이지만 이야기 해본들 반응이 없으면요. 예.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악플이라도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봐서 저는 어떤 반응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는데 뭐로 방송합니까? 그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방송 들어오신 분 보니까 맹자월님 들어오셨고요. 둥글게님, 마옥님, 이강희님, 최선영님, 네, 집에 들어가시네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철님, 빠삐용님, 아리수님, 박헌정님, 자, 그 다음에 어호님, 이정아님, 박황용님, 오늘 지분 낙찰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부산 서부 사건입니까? 박황용님. 부산 서부 사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경매청부지를 제가 보니까 아직 방송하기 직전에도 보니까 이게 경매청부지상에도 그 사건이 종료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낙찰 받으시니까 축하드립니다. 지분 물건.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지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는 지금 듣고 지분 낙찰은 나중에 받아야지. 그보다는요, 딱 강의 들으시고 다음에 경매청부지를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 물건이 나왔다, 지분 경매에 나왔다, 이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죠? 요래저래 재면요, 볼장 다 보고 시간 다 지나갑니다. 예. 자, 폴님, 네, 반갑습니다. 윤집님, 마마카공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그 다음에 민주지사님, 매주콩님, 김혜진님, 부빅선님, 감사합니다. 경매 1순위님, 치토스님, 필구님, 치토스님 요즘 잘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삐지려고 합니다. 다음에 리키님, 알까기, 리키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알까기 대왕님, 감사합니다. 비이맨님, 네, K커피 향기님. K커피 향기님도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저도 삐지려고 합니다. 예. 아이고, 비이맨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따끈따끈하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노리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홍대희님, 네, 고공생 부동산 TV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더 이상 이제 채팅창은 바라보지 않고,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사실 이런 전문가 집단 아니십니까? 우리 법률 전문가 집단 하면은요,
자격증 이름을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강의하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법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법을 말이죠. 이야기하는 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할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매주콩님, 겁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으면 제가 솔직히 그래 봐가지고 이제, 저번에 우리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매주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매주 강의,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했었잖아요.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호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뭐 했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 이제 호응이 떨어지길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초급반은 제가 조금, 빼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힘이 드니까, 근데 힘이 들어도 신에 나면 괜찮은데, 힘이 드는데 신도 안 나버려. 그럼 어떡해야 됩니까? 또 싫다고 말씀드린다고 또 어떤 분들 질책하십니다. 예. 무서워요. 봐가지고 뭐라 하면 조금만 하면 막 밑에다 막 댓글 달아가 막 질책들 하시니까. 자, 이제 방송 진행할게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요. 지분 낙찰 후에 가등기 설정, 이건 아마 제가 지난 61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아마 제가 61강 후반부에서 끌무렵의 군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건 번호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 가등기는 뭐를 원인으로 해제입니다. 해제는 뭐다? 협의에 의한 말소입니다. 그죠?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낙찰을 받고 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대금 완납을 함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할 적에 말소할 목록 등기 사항을 같이 첨부해 버리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직권으로 알아가지고 직권에서 착착착 말소해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 봐가지고 직권 말소가 아닌 것은 뭐다? 협의에 의한 말소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당권이 있고 앞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요구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지상권은 먼저 빨리 앞서 있으니까 여기서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인수사항이 된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고 이걸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이 지상권 자체는 내가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할 적에 말소할 목록에 슬쩍 집어넣었다 손치더라도 법원에서는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안 시켜준다 이거죠. 그럼 뭐다? A는 뭐다? 지상권자 찾아가가지고 저봐요. 지상권 말소 관련된 서류 좀 줘봐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사람, 이 인간이 말이지, 그냥.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경우냐면요. 지상권자가 갑이고 저당권자도 갑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상권과 저당권을 갑이 설정했다면 저당권이 먼저고 지상권이 나중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까꿀로 지상권이 먼저 되고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되냐. 이건요. 같은 날짜에 이때 또 저당권을 설정했었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요 저당권 채무를 변제를 해버렸어. 변제하니까 저당권은 말소시켰는데 지상권은 그대로 놔둔다. 왜 놔두느냐? 그러니까 이 앞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예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돈 갚았으니까 저당권 말소하거든 지상권도 말소한다 그거보다는 이걸 담보용 쪽으로 해가지고 금융기관 등에다 이제 맡긴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지금 당장 돈을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을 말소했다 손치더라도 혹시 또 내가 나중에 이거 다 뭐 돈이 필요하다더라 그러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표해가지고 따로 이때 저당권 설정하는데 이때 또 굳이 지상권 설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가지고 이러다 보면요 지상권과 저당권이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보니까 갑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자기 채권액이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한 5천만 원만에만 낙찰받아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자기 채권액 1억인데 5천만 원만 배당받아갔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미회수란 말이죠. 결손 뚫어야 돼. 그런데 말이지, 이게 말이 밉상처럼 해가지고 갑한테 와가지고 지상권 말소 서류 좀 줘봐요. 지상권자 이 사람 입장 몰라. 이게 협조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럼 협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지?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는 뭐다 이게 재판상으로 지상권 말소 소송 뭐 저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상으로 말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통상적으로 낙찰받고 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에 대한 어떤 그 교통 정리는 직권말소, 협의말소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재판상에 의해 가지고 그 권리를 말소시킨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참고로 보면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이게 이건 말씀드리겠는데요. 봐가지고 지상권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요, 이 지상권 이거 말소 안 시키고 인수시켜주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거냐 이거지.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보다 어쨌든 지상권 먼저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인수되는 거예요. 근데 인수되는 권리가 아마 이것도 아마 제가 51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난단 말이죠. 진짜로 인수되는 게 있고, 아니면 허당이야. 그냥 인수되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수가 된다. 형식적으로 인수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인수된다. 그러니까 효력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효력이 형식적으로 인수되는 어떤 허당인 그런 권리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 A 입장이라면요, 대금납부할 적에 말소할 목록상에다가 지상권도 슬프시 집어 넣어버려요. 집어 넣어가지고, 법원에서 샥샥샥 말소시켜주면 좋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처음부터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그런 생활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경매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1 더하기 1은 뭐다? 1 더하기 1은 뭐 2 이렇게 답 나온 사람이 경매하면 안 된다니까.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다. 요런 마인드로 이 경매 물건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지우고 간단하게 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편의상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하였고,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갑이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죄로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았고, 우리는 A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럼 대금 납부한다 이거죠. 그러면요, 대금 납부할 적에,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서를 같이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되거든요. 예. 그럴 적에 어떻게 말소할 목록이 있습니다. 말소할 목록을 이제 본인들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이것도 말소할 목록에 집어넣어 버리자 이거죠. 그죠? 이것도 당연히 말소할 목록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법원에서는요, 이 지상권 자체가 이제 진짜로 인수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제 허당으로 인수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우리 이걸 참 잘 하셔야 돼요. 이런 판단은 내가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이 배당표 작성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법원에서 앉아있는 담당 경매회장들이 뭐 배당표 작성하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배당표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내가 배당표를 작성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뭐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물건에 보니까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배당표 똑소리나게 작성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외에는 배당표 작성하지 말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배당표 작성도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를 말소할 목록상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집어넣자 이거지. 왜? 난 경매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데 내가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 판단을 하시라고 나라에서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월급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이건 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는 좀 별개입니다만은 일단은 자, 다시 이제 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산 사건인데 이 사건 번호는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 다 메모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모 하셔가지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그걸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라도, 이제 군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었고 사건 계획가요. 갑, 을, 병이 각각 3분의 1에 해당 지분을 형식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 을, 병이 병 지분 있잖아요. 이 양반이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A 외에 두 사람이 가압류를 딱 했어요. 병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병지분 3분의 1인데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A도 가압류했잖아요. 그죠? 가압류한 상태에서 강제격리 신청했다는 것은 뭐 봐가지고 아마도 A는 병을 상대로 본안소송이라고 그럽니다. 본안소송. 본압류로 전이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안소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소송 제기한 거예요. 가압류는요, 말 그대로 가짜 압류입니다. 가짜 압류입니다. 예. 가압류. 이거 또 한자를 써서 대단히 좋습니다. 예. 가압류, 가짜 압류예요, 가짜 압류. 가압류가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에 터잡아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압류로 전이한다. 즉 본안 소송 제기한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 제기해가지고 A는 뭐다. 병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있죠. 판결문 등 집행건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건원. 판결문 등 집행건원을 법원으로부터 취득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A는 어떻게 판결문에 의한 강제격리 신청한다. 어떻게 병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가압류했다 강제격리 딱 했잖아요. 그죠? 예, 강제격리 신청하니까 이게 이제 군산 16타경의 445 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분이 쫙 들어가서 3,225만 원에 이것도 경매청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병지분 3분의 1 지분을 B라는 분이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제 뭐 갑과 을과 이제 B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병지분이 B로 넘어왔으니까 갑과 을과 B 이렇게 됩니다. 갑, 을, B예요. 이 상태에서 B라는 분이 자기 지분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도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B 지분에 따라서 이것도 아마 지난 61강에서 말씀드렸던 지분을 낙찰받은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 소송에 의해서 경매 지분을 패턴 똑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조금 전에 B라는 분이 3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잖아요. 받아가 C한테 가등기 설정하고 이 상태에서 B가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군산 2018타경의 104,205호 경매 사건이란 말이지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을 지분이니까 원래 이 물건은요, 갑과 을과 B로 되어 있었다고. 이제 B가 병의 지분을 낙찰받았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 을 지분이 6명한테 상속된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아마도 이분이 돌아가셨던 모양입니다. 돌아가셨다 보니 6명한테 상속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B라는 분이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려면,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하려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소송 제기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지분에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한다 이랬을 경우 무슨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가 지분권자 갑, 을, B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을 지분이 6명한테 넘어갔으니까 갑과 또 6명이 있죠. 그죠? 상속권자들. 그다음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B 이분이 갑과 6명이죠. 전체 7명입니다. 7명 전부를 상대를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한다. 이게 이제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다 보면 이제 이분들한테 일일이 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송달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봐가지고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D라는 분이 이 부동산 전부를 7천여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밑에 제가 박스를 보니까 말이죠. D는 이분입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C 가등기에 대해 이겁니다. C 가등기에 대해서 요 가등기 말소하라고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했어요. 가처분 등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처분한 후에 요 D가 D 가처분이라는 것은 D가 이겁니다.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이 이겁니다. 요 D 가처분이 하고 이제 C 가등기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는 D의 소유권 이전 일로부터 3개월여 후에 해제로 말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제로.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요. 지분을 낙찰받았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사람들이 가등기를 설정하냐. 가등기 설정하더라도 왜 이렇게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가등기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게 물론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이와 관련된 경매 사례도 몇 건 가지고 있는데, 요것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오픈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A와 B가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편이 A란 말, A 지분 2분의 1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강제 경매 신청했다 치자 이거죠. 그러니까 A 지분을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강경매 신청니까 C가 A 지분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유 관계가 이제 처음에 A, B에서, 그죠? A, B에서 A 지분이 이제 C로 넘어갔으니까 C, B, 이렇게 이제 소유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C는 뭐다? 어쨌든 자기는 이 물건에 대해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괜히 C가 자기 지분, C는 자기 지분 전부에 돼가지고 말이지, D한테 뭐 가등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떤 잠깐만요. 제가 이걸 또 지워버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다 지우고. 일부러 지우기가 좀 힘이 들어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지분 일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C라는 분이 이게 왜 가등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왜 가등기를 하냐, 가등기.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상대방하고 협상을 재개함에 있어가지고 잘 안 이루어진 협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분 사시오, 지분 파시오, 같이 팝시다?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거야, 봐가지고. 자기 돈은 묶여있지, 시간은 지나가지, 이러다 보니까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에이, 해서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해서 공유부동산 전부 팍 경매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죠? 이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적 경매.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음에 있어가지고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머야!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입찰을, 어떻게 보면 입찰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왜 그러냐니까 이 가등기 인수한다, 인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2분의 1 지분 낙찰 받고 나서 2분의 1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등기에 버린다고. 근데 본인이, 자, 보십시오. 그럼 이게 2분의 1 지분, C가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D가 가등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C는 뭐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부동산이죠.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한다, 이거죠. 그럼 C가 왜 경매 신청할까요? 이게 형식적 경매잖아요.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 경매니까. 왜 경매 신청하냐, 이거지. 자기가, 여기 보니까, A 지분에 대해서 C가 낙찰 받았으니까, 낙찰 받았다면 C는 뭐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자금 일부가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 이거죠. C가, 경매 신청했다니까. D가 가등기는 E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아마 제가 지난 6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낙찰 받았냐? 4억에 낙찰 받아. 배당 금액이 만약에 4억 원이라면은, 그럼 4억 원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여기, C죠, C. C 본인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이 가등기는요,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 아무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가등기 했다니까 우리가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있잖아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뭔가 얘네들이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에 했다가 뭔가 조금 움직여야지만 어떤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상태에서 가등기 가만히 있었잖아요. 돌붙여.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배당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 C, 너 2분의 1이네? 너 2억까지가. 야, B, 당신 이리 와. B, 당신 있잖아. 이것도 2분의 1이네? 2억 가져가? 그런데 만약에, 이 가등기 이게 소멸 안 되고, 이걸 만약에, 이게 보면,
지금부터 말이죠. 조금 이따가 저희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요. 가등기는 뭐다? 인수한다. 이렇게 보자시 적어놨다니까. 환장해버린다니까. 환장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봐가지고 인수한다. 그러면 C는 좋습니다. B는 모르겠고 C는 일단 자기는 뭐다? 2억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소유 지분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잖아요. 이 사람이 2억을 받았든 3억을 받았든 4억을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억이 뭐지? 그러니까 2분의 1 자기 소유 지분 2분의 1과 맞바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 가등기가 만약에 인수된다면 그럼 법원에서 경매 절차상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권리를 행사를 했고 또 이 가등기 인수된다면 또 법원에서 뭐다? 법원의 국가기관이겠죠. 국가기관에서 2분의 1의 권리를 또 누구한테 C한테 주는 그런 기록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모순이라니까. 그러면 C가 이렇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B도 2분의 1이네. 이거 도대체 뭐가 되냐, 이거지. 초등학교 산수로 해도 이런 식으로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면 안 되고,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니 지금 어떤 식으로 일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자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A와 B가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유 지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A 2분의 1 지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러니까 봐가지고 A, B,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A 지분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C는 자기 2분의 1 지분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 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핵분열을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분의 1이니까 뒤에 동그라미 2개를 쳐버리자고. 200분의 100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200분의 100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200분의 100을 어떻게 핵분하지? 뭐 자기네들 알아서 하겠죠. 200분의 10하고 200분의 9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C 사람은요, 자기가 200분의 10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D한테 200분의 90을 파는 거야. 200분의 90 팔아요. 팔고 나서, 그 다음에 D는 뭐다? 그럼 D는 자기는 이 부동산의 200분의 90이니까 거의 2분의 1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지분 D 200분의 90 지분에 대해가지고 E한테 가등기를 해줘. 가등기. 자, 그러면요. 가등기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C가 C가 자기 지분 낙찰 받았잖아요.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으니까 C가 어떻게 한다더라?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해요. 자,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은 상대는 누구냐? 그러니까 C가 있고 C의 상대는 누구? D. 하고 또 누굽니까? B. B와 D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해서 경매를 붙여버린다, 이거. 경매 신청한다. 요때 보면 이게 D 200분의 90 여기에 설정된 요 가등기 자체는 소멸 안 되고 인수가 된다. 일단 그렇게, 우리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좀 해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요거네요, 저거. 그래서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제가 보여드리고, 벌써 또 30분 지나버렸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김모 씨라는 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이분 윤모 씨 지분에 대해서 이 3분의 1 지분권자예요. 이게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1번 해가지고, 물론 말수됐습니다만, 9번이잖아요. 그죠? 김땡땡 이분입니다. 이분 지분 전부죠. 맨날 전부, 이게 지분 일부에 대해서 가등기 설정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역할 분담이냐?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아는 사이인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 소송 담당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다? 경매 담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그게 안 된다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전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가등기권자 조모시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이분이 낙찰자예요. 낙찰 받고 나서 그러니까 피보등 권리가 보니까 민법 뭐 214조에 기한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피보등 권리라는 이 가처분 이게 뭐냐면 11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가처분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게 소유물 방해 방해 제거 청구권에 의해서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처분 한 요 당시에 이게 말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네. 이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해서 이분이 이제 아까 가처분 가등기 말소하라고 가처분 한 이분이거든요. 2021년 4월 26일 날 등기했잖아요. 잠깐만 날짜 볼게요. 2021년 4월 26일 보세요. 2021년 4월 26일 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가처분 등기는 언제 됐습니까? 2021년 6월 17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그 뒤에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이거는 이 가등기는 이거는 작아라 가짜란 말이죠. 근데 어디 이것들을 그냥 감히 까불고 앉아서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이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그 뒤에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이 가처분 등기 말소됐어요.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됐답니다. 가등기는 말소됐답니다.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답니다. 예. 근데 이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건 언제입니까? 2021년 4월 달인데 2021년 7월 15일 날하고 2021년 8월 9일 날 해가지고 약 한 3개월 후에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가등기는 말소됐고 가처분 등기도 있으면 마찬가지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다. 근데 저는 가처분이야 뭐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말소를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 부동산 팔아먹을 때 말소하면 되는데 가등기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해제인 거 보니까 이건 협의에 의한 말소이다. 그럼 봐서 그냥 이분이 저 가등기권자한테 가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류 줘봐봐. 그러니까 알았어 해가지고 그냥 가등기권자가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줬겠느냐? 줬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안 줬을 수도 있겠죠. 뭔가 딜을 했을, 이건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건 관련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상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각 물건 명세상 이렇게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된 가등기 이 관련된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목록 1 갑구 순위번호 11번, 목록 2 갑구 순위번호 11번, 뭐 1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각 말소되지 않고 말소 안 된대요.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사건 같은 게 사실 가등기는 직권에 의한 말소 대상이 된다 이거죠. 제가 지난 61강에서도 그 사례를 직접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남부지방법원인가요? 거기서 직권 말소 시켜줬잖아요, 봐가지고. 근데 왜 이 법원에서는, 직권 말소 안 시켜주냐, 이거지. 예. 직권 말소를 안 시켜준다는 것은 결국 뭐,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좀 번거롭지요.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당 지분만큼 소유권을 상실한대요. 이거 진짜 상실하는지 그 제가 이거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한 담당 경비회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소유권 상실하는지 이게 본인이 확실하게 맞냐 이거지. 예. 그럼 자기네도 모를까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건 제가 이것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직권에 의해서 가등기를 말소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죠? 직권에 의해 그래서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 이거 100%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을 완전히 개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제가 6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내용 관계를 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하면 설사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내용이 틀렸다 손치더라도 유리하면 샷다 마우스.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작성한 내용이 틀려. 그런데 나는 내가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대단히 불리해. 그럼 어떡한다? 개거품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걸 좀 이해하시고요. 일단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요. 우리가 또 어디입니까? 62강 이후 방송에서는요. 대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2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